여러분, 아직도 인터넷에서 지원금 신청 글 보시고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고 계신가요? 정말 큰일 납니다. 자칫하면 돈도 잃고 개인정보까지 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 바로 가짜 민생회복 지원금 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기에 속아 돈을 잃고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속이는지,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는지, 만약 속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요즘 인터넷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 같은 걸 검색하면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글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진짜 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김복순 할머니 74세가 계셨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동네 친구분에게 정부에서 40만 원 준대라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라고 검색했습니다. 맨 위에 뜨는 블로그 글을 눌렀어요. 거기엔 여기서 바로 신청하세요 라는 큰 글씨가 있었고 버튼도 아주 크게 달려 있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눌렀더니 휴대폰 번호, 본인 인증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지원금 신청이 아니라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이었던 겁니다. 그 뒤로 매달 5,000원, 만원씩 휴대폰 요금에 이상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너무 억울하죠? 자,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가짜 지원금 사기의 수법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은요, 어르신들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놓치기 싫어하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첫째, 돈이 빠져나갑니다. 둘째, 개인정보가 털립니다. 셋째, 계속 추가적인 사기에 노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정부에서 주는 모든 지원금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합니다. 절대로 블로그나 카페 글에 있는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바로 신청이라는 글귀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자, 또 다른 사례도 들어볼게요. 이번엔 최길동 할아버지. 길동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들은 소식이 생각나서 인터넷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여기저기 뜨는 글 중에 한 곳을 눌렀더니 똑같이 휴대폰 번호 입력하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나는 이런 거 몰라. 그래도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지. 하고 입력하셨습니다. 결과는 그달부터 매달 9,900원이 휴대폰 요금에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몇 달간이나요? 길동 할아버지는 아이고 누가 내 돈을 가져갔나? 속상해하면서도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속앓이만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꼭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예방법과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들어두시면 앞으로 이런 피해는 절대 안 당하실 겁니다. 먼저 꼭 기억하세요. 정부 지원금,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것들은 절대로 블로그, 카페, 광고 배너를 통해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24, 둘째, 지자체 홈페이지 구청, 시청, 셋째,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절대 먼저 연락해서 신청하세요 라고 유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게 오면 100% 사기입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박말순 할머니 80세는 혼자 사시는데 카카오톡으로 긴급지원금 30만원 신청하세요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클릭 버튼이 있었죠. 할머니는 좋은 정보네 하고 눌렀다가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해외 사이트에서 몰래 카드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절대 모르는 링크 클릭 금지. 절대 개인정보 입력 금지. 절대 카드 정보 입력 금지. 그리고 혹시나 이미 입력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바로 통신사에 전화해서 유료 서비스 차단 요청하기. 둘째,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 사용 중지 요청하기. 셋째, 가까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어르신들 중에 에이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사기범들은 오히려 그런 마음을 노립니다. 특히 요즘은 AI 목소리 사기, 자녀 납치 사기까지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늘 확인하고, 늘 가족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또 하나 좋은 팁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 스팸 차단 앱 설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곳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주민센터 가세요. 직원분들이 진짜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금 사기는 대부분 인터넷, 블로그, 배너 광고에서 시작된다. 진짜 정보는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만 얻는다. 개인정보, 카드정보 절대 입력하지 말 것. 피해 시에는 통신사, 카드사, 경찰서 바로 신고. 혼자 고민 말고 가족, 이웃, 주민센터에 꼭 물어보기. 여러분, 세상은 참 좋아졌지만 나쁜 사람들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계속 반복해서 듣고 가족들과 공유하고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사기가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 1. 문자 링크 사기. 이순자 할머니는 얼마 전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민생지원금 30만원 지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 링크가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오, 드디어 나도 받을 수 있구나 하시면서 눌러보셨죠? 사이트가 너무 그럴싸했어요. 정부 마크도 있고 친절한 설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하고 본인 인증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매달 9,9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사례 2. 검색어 유도 사기. 이번엔 박영철 할아버지 82세 이야기입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인터넷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소식을 들으시고 스마트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라고 검색하셨습니다. 제일 위에 뜨는 블로그 글을 클릭했더니 여기서 바로 신청하세요 버튼이 아주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부 사이트인 줄 알고 클릭했죠. 그런데 거기서 본인 인증을 마치자마자 어느 순간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알고 보니 이상한 게임 서비스, 유료 퀴즈 서비스에 가입돼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자녀에게 부탁해서 통신사에 전화하고 서비스 차단하고 신고까지 했답니다. 사례 3. 대면 사기. 최근에는 아예 직접 찾아오는 사기범도 등장했습니다. 박말자 할머니 79세는 집 앞에 찾아온 남자에게 속으셨습니다. 어르신, 민생지원금 50만원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해서 휴대폰을 받아서 직접 입력까지 해주는 척하면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심지어 카드 번호까지 빼갔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하죠. 그래서 직접 찾아오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절대 문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정말 어떤 사기든 쉽게 속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이미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통신사 고객센터 SK, KT, LG 전화해서 유료 서비스 차단 요청. 2단계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 중지, 카드 재발급 요청. 3단계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 1332. 4단계 가족들에게 상황 설명하고 도움 요청.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 절대 창피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기이고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반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잊지 않도록 같은 내용을 다양한 말로 반복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정부 지원금은 무조건 공식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세요. 블로그, 카페, 배너 광고 전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하세요 라고 유도하는 문자, 링크, 카카오톡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카드번호 요구하는 곳은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특히 카드번호는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 혹시나 가입돼버린 유료 서비스가 있다면 통신사 고객센터, 카드사 고객센터, 경찰서, 금융감독원에 바로 연락하세요. 다섯 번째로, 가족과 이웃에게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야? 하고 한 번만 더 확인하시면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합니다. 요즘은 사기가 점점 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AI 목소리로 자녀인 척 사기,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 사칭, 택배, 은행, 카드사 사칭, 가짜 사이트, 가짜 뉴스.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그럼 예방법만 다시 쏙쏙 뽑아드릴게요. 첫째, 모르는 링크 클릭하지 않기. 둘째, 모르는 번호 문자 무시하기. 셋째, 카드번호, 주민번호 절대 입력 금지. 넷째, 공식기관, 가족에게 먼저 확인하기. 다섯째, 휴대폰에 스팸 차단 앱 설치하기. 여섯째, 통신사 유료 서비스 차단 신청하기.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정말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스마트폰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한 사람의 피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저희 백세지식 채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